정상제와 열등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예요. 정상제와 열등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만약에요, 소득이 증가했어요.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제화가 있고요.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더니 수요가 감소하는 제화가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죠?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더 많이 사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었더니 오히려 안 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세요.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제화가 바로 뭐냐면 정상제고요.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제화가 바로 뭐냐면 열등제가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아침에 이제 항상 일찍 학교 가시죠? 일찍 일어나셨어요. 자, 이제 학교 가실 때 뭐 타고 가죠? 주로 이제 뭐 집이 가까우면 걸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죠. 자,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자,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합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해가지고 뭐 좋은 직장이나 또는 여러분들은 어떤 그 뭐 벤처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소득이 확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과연 버스와 지하철을 탈까요? 아니죠. 자가용을 구매하겠죠. 그러면서 버스와 지하철을 안 타죠. 보세요. 소득이 증가했어요. 버스와 지하철은 안 타죠. 열등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가용은요, 정상제가 되겠죠.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연필로 글씨를 쓰고 볼펜으로 뭐 200원짜리 볼펜으로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소득이 점점 늘면 만년필을 사겠죠. 그게 바로 정상제예요. 그럼 연필은 열등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정상제와 열등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의 변화가 나와야 된다고요? 소득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정상제와 열등제를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게 힌트예요. 시험 문제 푸시다가 제일 많은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해설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 A라는 제와 B라는 제를 주고요. A는 정상제다, B는 열등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먼저 뭐를 보자고요? 소득 변화가 있냐 없냐를 본 다음에 소득 변화가 있으면 그건 바로 소득 변화에 따라 수요 증가 감소로 정상제, 열등제 잡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공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소득 증가할 때 수요 증가하면 정상제, 수요 감소하면 열등제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이해했어요. 그리고 하고 암기를 했어요. 그런데 출제하는 교수분들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패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함정을 냅니다. 어떻게 함정 내냐면 제가 지금 소득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시험 문제예요. 소득 감소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패닉에 빠지죠. 문병희 선생님이 소득 증가만 가르쳐줬는데 소득 감소 안 가르쳐줬는데 응용을 해보셔야 되죠. 지금 여러분이 소득이 늘어서 이제 자가용을 탔어요. 정상제도 버스 안 탔어요. 근데 갑자기 뭐 집안에 문제가 생겨 어려워졌어요. 그럼 먼저 뭐부터 팔아야 돼요? 자가용부터 팔아야 되죠. 다시 못 타야 돼요. 버스, 지하철 타야 되죠. 결론은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제 수요가 감소하고요. 열등제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공부는요, 단편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고의 확장이 필요해요. 그게 응용이죠.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사고의 확장 해볼까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버스와 지하철이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단편적으로 공부하나 볼게요. 자, 여러분 버스와 지하철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알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제가 지금 화곡동에 살거든요. 화곡동에 사는데 제가 EBS에 촬영을 올 때요. 제가 올 때 어떻게 되냐? 만약에 저희 집 앞에서 버스 한 번 타가지고 EBS 앞까지 와요. 또는 지하철만 타면 EBS 앞까지 와요. 그러면 그 경우는 대체제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경우 있죠. 버스 타고 당산역까지 와서 당산역에서 지하철 타고 오는 게 무조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버스와 지하철을 같이 이용해야 되죠. 환승해야 되죠. 그럴 땐 보완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작년 2012년 6월 평가원에 나왔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이 집 앞에서 가가지고 환승 없이 갈 땐 대체제가 맞지만 무조건 환승을 해야 된다면 그때 뭐가 됩니까? 바로 보완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사고의 확장은 필요하고요. 그런 게 바로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는 단편적인 암기사항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하시고요. 제가 좀 말이 빗나간 이거예요. 소득 증가할 때 정상제 열등제 잡았지만 소득 감소할 때도 여러분이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경제예요.